자, 시사건건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영국이었네. 영국, 예, 영국에서 에콰도르 대사관이었죠. 예, 어산지, 네. 어산지 형님이 잡혔습니다. 네. 위키리크스, 네. 위키리크스로 전 세계를 한번 발칵 뒤집었었던. 그렇죠. 자, 어산지가 잡히면서 네. 미국에서 내 나라, 네. 요놈 우리가 요놈 우리가 데려갈 거다. 당연하죠. 혼쭐을 내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웨덴에서도 아마 성범죄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내놔라 하고 네. 있을 건데. 그러면서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네.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산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알 권리, 네. 예,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지켜야 된다라는 네. 쪽이고, 아니다, 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산지를 옹호하는 쪽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논리가 약간 자기들 좀 뜨려고 하는 근데 일단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아서. 네. 시청자를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게 리스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쵸. 엄청 네, 많아요. 맞아요. 위키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위키인데 이게 나무 위키처럼 처음에 위키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위키인데 릭스라고 해서 이제 네. 새어 나온 유출된. 정보들을 네. 위키로 만들었다고 해서 위키릭스라고 돼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에드워드 스노든이랑 줄리엔 어산지를 되게 헷갈려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에드워드 스노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NSA라고 미국의 이제 정보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 고발자예요.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제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 정보를 감청을 해서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기록을 모두 모아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폭로한 사람이 에드워드 스노든이고, 네. 에드워드 스노든은 그것만 폭로를 한 다음에 더 이상 활동을 도저히 못할 지경이 돼서 그 사람은 이제 러시아로 망명이 가 있는데 아마 망명 기간이 2020년까지인가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공익 제보자고, 이 줄리엔 어센지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이 사람은 원래 뭐였냐면 출신 성무 자체가 전문 해커예요. 그냥 해커. 예전부터 해커였어요. 예전부터 네. 해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서 위키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은 자기가 가진 정보만을 이제 자기가 가졌던 정보를 폭로를 한 거고, 어센지는 제보를 받은 정보를 다시 재가공해서 암호화한 다음에 그 서버를 별도로 만들고 그런 식의 처리를 거쳐서 공개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줄리엔 어센지가 이게 명가함이 좀 극명한 게, 처음에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걸 다 공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영웅처럼 됐다가 이 사람이 역적이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미국의 정보망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현지의 정보원들 실명을 다 까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랍에 있는 그냥 뭐 정보 CIA 정보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실명을 다 까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생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수십 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정보를 까발리는 거에만 이제 익숙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줄리엔 어센지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대선 개입,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네. 트럼프 편을 들었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요? 사실상 트럼프 편을 들었거든요. 어산지가. 네, 어센지가. 그래서 지금 어센지를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비호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어센지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터트리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제 자기가 막 당할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에콰도르는 처음에 이제 망명을 받아줬잖아요. 받아줬는데 에콰도르 부정부패에 대한 것도 까는 거예요. 그냥 성역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 뭐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하는 게 그게 그 힐러리 클린턴에 네, 대한 러시아 공정한 거죠. 첩보 네. 그 내용인가요? 러시아 첩보가 아니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제일 타격이 됐던 게 네. 개인 이메일로 부주의하게 정보를 취급했다.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네.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이거는 그 보안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데서 네. 대통령이 될 만큼
그 뭐 자기-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로 네네. 넘어간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클린턴 쪽에 불리한 정보를 계속 그때 그 시기에 올렸다는 거죠. 계속 올려서 사실상 트럼프 당선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미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 심한 거죠. 이 그렇죠. 사람이. 예. 그래서 오늘 시사건건에서 다뤄볼 거는 이 위키리크스가 세상에 과연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나 네.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직한 일들이 네.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네. 네. 우와, 이게 진짜구나.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스노든이 사실은 밝힌 것들도 네네. 야,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라고? 막 이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보력의 전 세계 깡패였던 미국이 약간은 움츠려들 수 있었던. 그리고 이게 그 위키리크스에 한국 관련 정보들도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외교 전문 같은 것도 다 까버리고 네. 네, 평가, 평판 이런 것들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네.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일단.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관련된 네. 것들도 워낙 많아서 한국의 외교력이나 그때 당시의 그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친하게, 미국이랑 한국이 되게 친하게 지낸 것 같은데 그 문건에도 개무시하고 있고, 그냥 까고. 예. 그다음에 전 얘네 진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네. 전 되게 웃겼던 게 그 김정은 형 있잖아요. 김정철이라고. 네. 네. 김정철이 오덕이다라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PSN 점 찍힌 거 보면 평양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아 저건 다 김정철이네. 아이마스일까요? 러브라이브일까요? 음. 아, 러브라이브냐 아이마스냐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이마스면은 150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슈로데일 것 같아요. 아, 슈로데를 하고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접속이 어려우니까 그냥 접속 없이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은 슈로데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위키리크스가 그런 정말 너무 많은 양을 네. 깠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미국은 정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관련돼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런 대목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좋은 영향이었는지 아니면은 나쁜 영향이었는지. 카스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그 이 위키리크스 보면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부수적 살인이라는 그 동영상을 공개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군이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제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이제 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쏴라, 뭐 잘했다, 저 새끼 잘했어 그랬는데 쏜 사람 중에 의료진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왜 애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랬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막 게임하듯이 막 총을 쏴서 죽인 그런 영상이 미군들이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아, 이게 완전히 이제 사실상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미군에 비해서. 사실상 모두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군은 뭐 어렵게 뭐 하고 거기에는 저항이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어렵게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력차가 이미 극심하게 났는데 거의 학살하듯이 이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미국 안에서의 이제 불만들, 미국 안에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그런 그 사건을 이제 여기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다뤘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해외 자금 도피처, 이것도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파나마 페이퍼 같은 그런 네,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분석을 하면서 이거 뭐 우리나라 누가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뭐 어디에다가 넣었는지, 뭐 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재벌들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자금을 도피를 시켰는지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조사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실을 모르면 더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좀 쓴 진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사실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정말 이 사람 공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뭐가 더 중요한지 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까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정보원처럼.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위키리크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류의 그런 게릴라성, 어쩌면 이런 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애매한 그런 언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런 공개하는 그런 곳도 저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예전에 비밀 업무들을 좀 했었거든요. 비밀 업무를 좀 하고 이제 국가의 뭐 안보나 그런 거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국가기관이 막아내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몰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군이나 아니면 뭐 국정원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물밑의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네. 이게 한 번 터지면 그 몇십 년 공들인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근데 위키리크스가 흘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십성에 속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이게 이게 과연 이거를 흘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성질도 아니고, 근데 그걸 단순히 우리가 재밌네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는 용도인데 과연 얘가 그래서 그런 체계나 시스템 같은 걸 무너뜨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발전이나 세상의 안녕에 기여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어센지 같은 사람은 이게 자기가 일단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관종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게 자기가 되게 멋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되게 얼굴이 잘생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고 이제 나는 뭐 스파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을 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예전 인터넷에서 찌질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에콰도르 대사관 벽에 똥칠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봤어요. 왜 에콰도르가 줄리안 어센지를 내보냈냐? 똥냄새를 참을 수 없어서. 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죠. 에콰도르가 이제 미국이랑 관계를 조금 더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줄리안 어센지가 완전히 완전히 이제 안에서 매너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고 인터넷도 뭐 이렇게 좀 제한을 했더니 이제 벽에 똥칠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네. 지켜주는데 75억이 들었다. 네. 근데 에콰도르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75억이면은 꽤 관종을 다뤄주는 돈치고는. 그러니까 왜 어산지를 지켜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콰도르의 대통령이랑 그 둘의 그 세상을 보는 그게 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콰도르 네. 대통령이 네. 철이 없었죠. 미국이랑 척지는 거 아니에요. 네, 어센지를 안아주는 순간 네, 전 세계에서 미국이랑 척져서 네, 잘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랑 사이가 엄청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등을 돌리면 무조건 못 삽니다. 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저희 살아 있을 때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랑은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은 트로피콜을 좀 해봐야 돼요. 아, 트로피콜을 좀 해서 이게 좀 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요. 트로피컬 게임 해보면 그렇죠. 원래는 그 컨셉이 남미 독재자 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독재 절대 못해요. 네. 독재자인데 독재가 안 돼. 독재하면 큰일 나. 신경 쓸 거 겁나 많아요. 착한 독재자가 돼요. 착한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그 복지 막 그렇게 말이 엄청 많이 많아. 해주는데 막 다 퍼다주는 복지도 안 돼. 아 진짜 힘들어요. 그게 정말 트로피코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네 맞아요. 트로피콘 진짜 잘 명작이긴 하죠. 트로피콘 게임이. 자 그래서 위키리크스 어센지가 잡히면서 명과 암을 좀 짚어봤는데요. 카스맨님의 얘기한 것도 의견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여왕의 신복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국가라는 게 보이지 않는 네.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 이런 폭로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시스템이 무너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그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것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걸 또 한 번에 무너뜨려서 네.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아무튼 저는- 뭐 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네. 뭐 국정원에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삽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인터넷 뭐 조작이라든지 댓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뒤에서 음지에서 나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좀 잘못된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위키리크스 같은데 이제 고발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위키릭스가 세상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안 됐는지는 뭐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명감은 있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경규 형님 말씀이 맞는 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요. 아, 네. 저도 그거 어디에나 불후의 적용될 수 명언이라고 있는 불후의 생각합니다. 명언입니다. 네. 정말. 네. 자, 이제 위키리크스 여기까지 한번